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지질활동 관측기구인 지오넷은 어제 오후 3시쯤 북섬 중부 타우마루누이 남서쪽 25km 지점 207km 깊이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웰링턴과 크라이스처치 등 남북섬 광범위한 지역에서 진동이 감지됐으나 피해 상황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15,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진동을 느꼈다고 보고해왔고 국회 의사 진행이 지진으로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역의 철도 운행도 중단됐다가 재개됐습니다. 크리스 파포이 민방위 장관은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1시간쯤 지났을 때까지 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며 강진이 있고 난 뒤에 강력한 여진이 올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은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금년도 NCEA 온라인 시험을 신청한 학교 중 3학교가 더 줄어들면서 2020년도부터 모든 학교들의 온라인 시험을 목표로 한 정부의 계획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NCEA 시험을 채택하고 있는 420개 고등학교들 중 52개 학교만이 금년도 시험에 온라인 시험 신청을 했으며 지난해 55개 학교에서 3개 학교가 줄어들었습니다. 교육심의기관인 NJQA에서는 금년도에도 영어와 미디어 스타디, 클래식 스타디 등 3과목에 대해 온라인 시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단지 금년도에는 미디어 스타디에 처음으로 레벨 3를 도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년도 NCEA 시험의 14만 명 중 수험생들은 57%의 약 8,000명만이 디지털로 시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3.5%인 5,100명보다는 약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인들의 주택 구입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 3개월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클랜드 시내 지역에 10건 중 1건꼴로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월 22일자로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앞서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많은 부동산 확보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9월로 끝난 3, 4분기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클랜드 시내 지역에 9.8%의 매입을 보인 것으로 통계청 자료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기록은 그에 앞선 2, 4분기에 22%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클랜드 전 지역으로는 3, 4분기 동안 4%, 전국적으로는 2%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주와 싱가포르 국적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들은 키위식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지난주 22일부터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대학생들의 정신적 고민 상담 건수가 2015년 이후 25%나 늘어난 것으로 뉴스허브의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자료에서 13,000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정신적 고민 상담을 했으며 2015년도에 1,500명에 비해 25%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준비하지 않은 링컨 대학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대학교들의 자료들을 수집해 집계됐으며 대학생 연맹의 조나단 지 대표는 각 대학교마다 학생들의 고민을 상담하는 서비스들이 제공되지만 늘어나는 상담 건수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메시 대학교의 경우 2015년과 비교해 69%나 늘어났으며 대학생 연맹 측은 대학생들의 정신적 고충 상담에 대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부 장관은 대학생들은 현재 각 대학교에서 제공되고 있는 상담소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어 추가의 재정 지원은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최고 직급부터 일반 관리직까지 전반적인 뉴질랜드 직장에서의 남녀 성차별에 대해 조사가 진행됐으며 고위 직급일수록 여성들의 비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 근무자 8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챔피언스 포 체인지라는 조사에서 일반 관리직부터 최고위급 관리자까지 폭넓게 진행됐습니다.
고도의 이사직급에서는 65%가 남성, 35%가 여성으로 나타났으며 CEO와 COO 등 대표급 관리자에는 67대 33으로 그리고 관리 책임자나 총 책임자급에서는 70대 30의 비율로 남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책임관리직 이하의 일반 관리직급에서는 남녀 비율이 비슷하지만 오히려 여성이 더 많은 51대 49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챔피언스 포 체인지 조사는 뉴질랜드의 공공, 공영, 민간기업 54개 업체들의 각 분야에서 모든 관리 직급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8년 전 광산 폭발로 29명이 숨진 현장의 유골을 찾기 위한 파이크 리버 광산 재진입 계획의 최종 결정이 오늘 정부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이크 리버 리커버리 에이전시는 그동안 서해안 광산의 터널에 가장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협력해 왔으며 오늘 그 최종 계획을 정부에 넘길 예정입니다. 파이크 리버 리커버리 에이전시 최고 경영자 데이브 씨는 이번 달 초 파이크 광산 복구 장관인 앤드류 리틀에게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광산 폭발로 숨진 사람들의 가족들은 오랫동안 유골을 찾기 위해 싸워왔다며 이번에는 정말로 광산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파이크 리버 광산이 폭발한 후 광산 입구가 무너져 진입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동안 로봇을 안으로 들여보내는 작업을 하며 진입 가능성을 테스트해왔습니다. 영국 왕실의 해리 왕자 부부가 뉴질랜드를 방문한 것을 기념하는 우표가 발행됐습니다. 어제 엔제 포스트는 당일 오전에 디자인을 완료한 후 모두 6장으로 된 기념 우표를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체국 관계자는 당일 오후부터 인쇄에 들어가는 이번 기념 우표는 뉴질랜드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우표 수집가들에게 흥미를 끌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우표는 지난 28일 서섹스 공작 부부가 웰링턴 공항에 도착해 영접을 받는 장면을 비롯해 메간 마클이 마오리루식 인사인 홍의를 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액면 가격이 장당 3달러인 한정판 기념 우표 세트는 19달러 90센트로 온라인으로부터 오늘부터 판매되며 내일부터 우체국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애플이 태블릿 출시 8년 만에 가장 많은 변화를 담은 아이패드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현지 시간 30일 미국 뉴욕 브루클린 아카데미 오브 뮤직에서 열린 신제품 공개 이벤트에서 새 아이패드 프로와 맥북 에어를 선보였습니다. 뉴 아이패드 프로는 두께 5.9mm로 전작보다 15% 얇아졌습니다. 지난달 공개한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물리적 홈 버튼을 없앴습니다. 사용자가 디스플레이 화면의 특정 지점에서 쓸어내기 동작만 하면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 테두리를 극소화한 에지 투 에지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스크린은 11인치와 12.9인치 두 가지입니다. 아이폰 신작과 마찬가지로 안면 인식 기능을 갖춰서 사용자의 얼굴을 3차원으로 인지해 디바이스를 여닫을 수 있고 결제도 가능하며 맞춤 이모티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미 IT 매체들은 애플이 얼어붙은 태블릿 시장을 깨울 신무기를 들고 등장했다면서 삼성과 아마존과의 경쟁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엔 환경계획 UNEP는 대기오염으로 매년 700만 명이 조기 사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00만 명이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UNEP는 30일 펴낸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기오염 보고서에서 아시아 지역 인구의 92%에 해당하는 40억 명이 오염된 공기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면서 배기가스 등을 줄이기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에릭 소하임 UNEP 사무총장은 깨끗한 공기로 호흡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사치스러운 일이 되고 있다는 건 매우 불행한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UNEP는 아시아 지역의 산업과 도시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다른 지역보다 대기 오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면서
자동차, 발전소, 공장에 대한 환경 기준 등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UNEP는 또 가정용 청정에너지 연구, 대중교통 개선을 아시아 지역의 우선 개발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총 3천억 원에서 6천억 원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 같은 과제가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도 동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럽 곳곳에서 강풍과 폭우, 폭설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최대 시속 180km에 달하는 살인적인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이탈리아에서는 11명이 숨졌고 프랑스에서는 밤사이 내린 폭설로 국도가 막히면서 수천 명이 차 안에서 추위에 떨었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전국을 휩쓴 강풍과 집중호우로 모두 1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강한 바람에 쓰러진 대형 나무에 깔리거나 떨어진 건물 구조물에 맞아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비바람 속에 북서부 해안에 접한 일부 공항과 항만이 폐쇄되고 일부 도시에서는 전기가 끊겼다는 피해 사례도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상의 업적으로 내세운 증시 호황이 최근 꺾인 데 대해서 민주당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현지 시간 30일 트위터를 통해 증시가 지난 대선 이후 엄청나게 상승했고 지금 잠시 쉬어가고 있을 뿐이라면서 사람들은 중간 선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주가가 더 하락하기를 원한다면 민주당에 적극적으로 투표하면 된다며 그들은 높은 세금과 국경 개방이란 베네수엘라식 모델을 좋아한다고 증시 하락의 원인을 민주당 정책의 문제로 돌리는 발언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한 비판론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연준이 조금 더 비둘기적 논의를 시작한다면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S&P 500 지수가 2800에서 2900 목표 범위까지 회복할 것이라는 웰스파고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했습니다. 증시가 위축된 원인의 하나로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 즉 긴축 정책을 지목한 것입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남북이 9.19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 당국은 합의서가 체결되기 수주일 전부터 주한 미군 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양 정상회담에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가 채택되기 6주 전인 8월 초 국방부 김도균 대북정책관이 주한 미군 사령부를 찾았습니다. 김 대북정책관은 이 자리에서 적대행위 중지와 JSA 비무장화 등 군사 합의서에 담길 사항을 공개했다고 군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브룩스 사령관은 큰 틀에서 합의 내용에 공감한다며 다만 군사 대비 태세에 미칠 영향을 살펴봐야 하는 만큼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 측은 이후 우리 군 당국과 세부 검증 작업을 벌였고 이달 18일 최종 검토를 마쳤습니다. 논란이 됐던 비행금지 구역 역시 미국 측은 최종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비행금지 구역 안에 있는 한미연합사 기지 캠프 보니파스로 헬기를 띄울 때 북측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은 연합사 측에서 고쳐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 등의 성폭행과 성고문이 17건 있었던 것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5.18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지난 5개월간 조사를 벌여 관련 기관 자료와 피해자들의 구술을 통해 17건의 성폭행 피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피해 여성들의 진술은 있었지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피해 사실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공동조사단은 강제조사 권한이 없는 데다 시간도 촉박해 성폭행 가해자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동조사단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 결과를 밝히고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넘길 예정입니다. 국내 대학생 10명 가운데 4명이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어제 발표한 대학생 대상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학생 40.6%는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61개 대학교의 금융실용 강좌 수강생 총 1,314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도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경험이 했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이 겪은 보이스피싱 유형으로는 검찰, 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사칭하는 정부기관 사칭형이 가장 많았고 채용이나 아르바이트를 이유로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대출을 빙자한 경우 순으로 많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3만 996건, 피해액은 1,802억 원에 이릅니다. 카톨릭 뉴스입니다. 지난 3일 바티칸에서 개막된 세계주교 대의원회회, 즉 주교 시노드 제15차 정기총회가 지난 28일 폐막 미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신호대에 참석한 전 세계 주교들은 교회 안에서 청년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포함시키는 등 총 60쪽 분량의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시노드 폐막 미사 강론에서 젊은이들에게 사목자들이 자신의 가슴을 열지 않고 젊은이들의 귀만 채운 기성세대들을 용서해달라며 젊은이들의 말을 경청하는 교회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시노드 폐막 미사에서 모든 기성세대들을 대신해 청소년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수원 가톨릭대 부설 이성과 신앙연구소가 제4차 산업혁명과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새로운 인류 문명에 따른 우리 사회 영향과 신학의 방향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학술 발표회는 국내 신학대 가운데는 처음으로 기술공학 전문가와 신학, 철학 전문가 10여 명이 지난 1년 반 동안 학제 간 공동 연구를 진행한 끝에 내놓은 결과여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컴퓨터 생명공학 분야 전문가들은 인간 생활을 편리하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와 기술 활용은 적극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인공지능의 제한적이고 기계적인 의사결정이 창조주가 만든 인간을 완벽히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46원 32전, 한국에서 보낼 때 753원 78전, 한국에서 받을 때 738원 86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맑겠으나 저녁부터 구름을 동반한 남서풍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도가 되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비가 내리겠으나 오후 들어 차차 개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오늘보다 다소 내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명숙 의형님이었습니다.